못 둡니다. 변화가 어렵습니다. 뛰어나가는 수는 변화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간명한 변화가 있는데 붙이는 수는 상당히 어려워요. 일로 젖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일로 늘었어요. 사실 이 수는 안에 프로를 지망하는 그 어린이들 있죠? 병아리들이 있는데 병아리들한테 가끔 제가 야 이번에 영생 뭐 선발전 나가냐? 이거 한번 써봐라 백과 거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좀 유력하다는 얘기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여기는 둬야 되는데요. 이 모양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실리로는 좋지만 여기도 상당한 집이 약속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끼우는 수. 예, 아까 유태현 선생님이 질문하셨죠? 여기서는 끼우는 수를 사실은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발하고요. 실전 진행입니다. 다음에 이쪽을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요. 아까 이제 이 정도 둬서 이쪽 공격하고 이쪽 공격을 맛보기로 하면 그게 좀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사실 여길 맞으면 좀 답답하죠. 중앙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실전은 협공을 먼저 했어요. 이쪽이 안정되는 게 보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붙여서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띄워두면 이제 보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성공이에요. 이 돌이 아직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공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흑이 기대한 건데, 백이 기대한 거죠. 그런데 흑이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저도 이 바둑을 보는데, 여기 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잡히면 큰일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정석 설명할 때 그냥 여기 두고 양쪽을 맛보기를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대비가 없어서 이게 잡히면 큰일이죠.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끊었는데 이 수가 이제 잘 뒀고요. 이렇게 두기 쉬운데요. 찌르기 쉽죠. 찌르면 여기를 먼저 찔러서요. 받아야죠. 그리고 막으면 살아나가려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은 해돌이 당해서 백이 아주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을 지키면 모양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이제 해돌이 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돌이 똘똘 뭉치니까 그 해돌이 당한 쪽이 진짜 괴롭다고 하는 거고요. 흑이 해돌이를 많이 당하죠. 흑 잡으신 분 중에 나는 안 당하는데 왜 그런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해돌이는 그 포도송이라는 거 아닙니까? 포도송이 뭐 여름에 한 송이 따서 먹으면 참 맛있죠. 맛있는데 어떤 분은 씨 뱉는 게 피곤해서요. 그냥 삼킨다고 그래요. 내가 또 갑자기 다른 얘기를. 어쨌든 포도송이는 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변화는 상당히 미묘한데요. 수순을 잘해야 됩니다. 예상 못한 수를 당했는데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거 단점을 만드는데 찌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끄는 게 잘 뒀어요. 그래서 이으면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그 봉쇄를 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게
여기를 단수 쳤는데 이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중국 되시는 분들은 단수라고 이으면 흙이 신나게 헤드를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때려야죠. 어쨌든 이제 치는 수는 안 되고 이렇게 됐어요. 이 장면에서 급소가 있습니다. 급소가 어딜까요? 이 중앙 행마할 때 급소는요, 서로 한 칸 뛰는 자리예요. 서로 한 칸 뛰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을 흙이 뛰면 백이 저쪽으로 몰리고요. 백이 여기를 뛰면 흙이 이쪽으로 몰려요. 자기 편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좋겠죠. 나가야 되죠. 급소예요. 급소. 그리고 젖히고요. 이 끊었는데요. 이 끄는 수는 사석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석작전은요, 한 5단 이상 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는. 그럼 나는 뭐 여기 2, 3단인데 이수를 두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2, 3단 되시는 분도 이 사석작전의 의미를 하시면 얼마든지 쓰면은 바둑이 유리해집니다. 돌이 잡히는데요. 이렇게 키워 죽이는 거죠. 왜 이것이 좋을까요? 여기를 단수 치고요. 이쪽이 선수가 돼요. 여기도 선수가 되고요. 이렇게도 선수가 되고. 여기가 선수가 된다는 건 사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끊는 수를 안 두고 그냥 젖혔을 때는요. 그냥 젖히면 역시 여기를 두는데요. 끊으면은 축으로 물겠죠. 그건 선수가 되나요? 선수가 안 됩니다. 선수가 안 되는 것은 이제 흑한테는 여기 좀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는 사석 작전은 굉장히 그 고수가 쓰는 방법인데 오늘 고급각이니까요. 고급각이니까 이런 수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다음에 또 호구 치는 수가 좋고요. 기본은 이제 이게 표시가 잘못됐는데 여기를 밀었습니다. 여기를 밀고 이렇게 씌우는 수가 좋아요. 보통 젖히는데 젖히면 같이 젖혀서 흙 모양도 아주 좋죠. 이렇게 늦춰서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백이 아주 잘 두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붙여 나가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죠. 여기까지 하고 지키니까 백도 상당히 두터워졌죠. 흙은 이쪽으로 몰리고요. 그러니까 역시 피차간에 한 칸 뛰는 이 자리가 이 중앙에 전투할 때는 급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요. 피차간에 한 칸 뛰는 것이 급소다. 다음에 큰 자리 한번 찾아보시죠. 흑선수인데. 그 기보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뒀어요. 여기 엄청나게 커요. 백이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 이쪽 새가 다 무너지고 이제 백집이 생길 것 같은데 질문 나올까 봐 제가 먼저 자수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네? 여기를 두고요. 다음에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날카롭습니다. 절대 망해버리죠. 둘 수 있습니까? 네, 두면은 감사합니다죠. 이렇게. 네? 끊어져요. 사실 이런 형태가 건너붙여서 끊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은 상당히 이제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는 거죠.
이쪽이 큰데 그냥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렇게 둬서 이쪽을 파괴하는 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흙이 아주 여기는 못 살아 있지만 여기를 뒀어요. 아주 좋은 자리를 뒀습니다. 백은 좀 기분 나빠요. 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비는 살아는 있지만 이쪽을 뭐 강하게 공격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흙이 젖혀서 두는 게 선수예요. 여기는 흙이 이렇게 두면 여기 놔야 됩니다. 요거는 손을 빼면 이렇게 되고 젖히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1급 되시는 분도 가끔 착각하는 이제 사활인데 바보 7궁이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요. 귀에서 7개 궁도를 가지면 잘 안 죽는데 허무하게 죽기 때문에 바보 7궁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어떻게 잡히느냐? 젖혀놓고요. 사활의 기본은 집 모양을 줄이고 급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급소. 여기가 급소겠죠? 잡혀버렸어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요. 둘 수 있습니까? 못 두죠. 때려도 이건 때리나 마나죠. 옥집이에요. 잡혔어요. 이게 집이 아니라 치중당에서 잡혔죠. 이 수를 여기다 둬도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 먹여치는 수를 당해요. 단수를 치면은 일생 동안 5급 이상 못 올라갑니다. 꼭 여기서 먹여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거죠. 이 먹여치는 수가 정말 사활의 꽃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모양을 보시면 젖혀 있는 수, 호구 치는 수가 선수인데 흙은 손을 빼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 빼면 젖히고 계속 궁도를 좁힌 다음에 누가 봐도 여기 급소로 보이죠? 2의 1의 급소요. 백이 두면은 알뜰하게 한 집 나는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추정 나오면 꼼짝 못하고 잡혀요. 그러니까 1급 되시는 분도 이 사활을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봐도 백 갖고 두신 분은 다행히 그걸 알아서 흙이 이쪽을 선수하면 이제 살아버리니까요. 공격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지켜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갔어요. 여기까지 진행이 어떻습니까? 초반에 여기서 정석형이 나타나서요. 치열하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백은 흙을 이제 신나게 공격을 했지만 흙이 여기 빠져서 이렇게 서덕작전하는 것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은 수가 좋았어요. 백이 집이 별로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죠. 흙은 어떻습니까? 여기요. 처음에는 조금 가난했는데 지금 부잣집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백은 이 모양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 걸쳤습니다. 걸쳐서 이렇게 받으면 백은 아주 편하죠. 백은 이렇게 벌려만 둬도요. 안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더 좋고요. 어쨌든 여기서 걸치면은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협공을 하고 싶은데 협공을 하면은 이제 비를 들어가서 바꿔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흙이 보통 때 안 쓰는 수를 뒀어요. 날일자를 뒀습니다. 사실 이 수는 보통 때는 잘 안 쓰는 수죠. 저쪽을 보통 받는 건데 여기를 뒀어요. 이것은 이 백의 근거를 위협하자는 뜻이죠. 백이 이쪽을 두면은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얇아 보이죠.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일단 막고 싶죠. 막는 것도 확실하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그때는 싹 벌리겠다 이거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흙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막으면 이쪽을 둡니다. 못 벌리게. 그러면 이제 한 점 이렇게 끊어 잡고 살자고 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쪽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 두면 딱 살아버렸죠. 살은 내용이 별게 없죠. 조그맣게 해서 별게 없지만 여기서는 이 자리를 두고요. 도망갈 때 이렇게 추격을 하면서 계속 곧마름 오는 게 좋습니다. 날일자수가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유력하죠. 이전에 이제 박내기 두는 분들이 있어요. 내기 두시는 분이 기원 가면 가끔 있는데 이 수를 좋아합니다. 이 수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제 막으면요. 요건 안 했죠? 여전히 협공을 해서요. 백이 다음 행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끊어 잡는 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별놀이 없어요, 백이요. 건너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건너붙이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면은 흙이 안 돼요, 이것은요. 이렇게 나가면, 이게 쏙 나가면요. 이쪽 잡히는 것도 있고 안 됩니다. 흙이 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는 좋은 맥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붙이면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두면은요. 요 한 점은 잡을 수가 있죠. 이거 잘 됐을까요? 형편이 아까보다 더 나쁩니다. 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여기 5명이 이렇게 너 사랑한다고 이게 껴안았어요. 근데 바둑에서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중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너붙이는 수는 이제 좋은 맥인데 이렇게 둬야 됩니다. 흙이 끊기는 게 이제 걱정이 돼서 이으면 여기서도 이제 젖히고요. 다음 수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수 어디 두실까요? 이거 단수니까 이을까요? 있는 거 형편이 안 좋습니다. 좋은 맥이 있는데요. 이렇게 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